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밌는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AI 기술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달갑지 않은 AI 관련 발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탠다드 차드 은행의 CEO 빌 윈터스가 최근 겪었던 것처럼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가치가 낮은 인적 자본을 AI로 대체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윈터스 CEO는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에 동의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긴 했지만 모두를 화나게 할 만한 말을 했다는 말 이외에 이 발언을 더 좋게 만들 만한 맥락을 상상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항상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마침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100일이 쌓여있던 내부 회계장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IPO가 될 이번 상장으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초의 백만장자 아니고요, 억만장자 아니고요, 조만장자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초로 공개된 장부를 열어보니까 상상도 못한 엄청난 적자와 함께 머스크가 보너스를 받기 위해 걸어둔 기상천외한 화성 조건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도대체 스페이스X의 진짜 속사정은 어떨지 빠르게 헤쳐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장, 티커명은 SPCX,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티커명 SPCX로 상장하기 위한 첫 공식 투자 설명회 S1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8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예상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500달러에서 2조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종전 기록인 사우디 아람코를 가볍게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CEO, CTO,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며 85%에 달하는 절대적인 의결권을 쥐게 됩니다. 상장 신청서 구조상 주주들이 머스크의 동의 없이 그를 해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장이 성공하면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자산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지구상 첫 트릴리니어 조만장자가 됩니다. 대단하네요. 어쨌든 최초 공개된 장부는 돈 버는 사업과 돈 날리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스페이스X의 진짜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매출은 엄청났지만 생각보다 적자 규모도 충격적이라고 하네요. 스페이스X는 2026년 1분기 매출 4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손실은 무려 43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3대 사업 부분별 손익 분석에는 커넥티비티, 스타링크죠. 1분기에만 거의 12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며 스페이스X를 먹여 살리는 확실한 소년가장 역할을 했는데 스페이스 우주 로켓 사업, 거대한 스타쉽, 메가 로켓 개발 등에만 150달러를 쏟아부으면서 1분기에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I 부분, XAI, 그록 챗봇, 그 다음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이번 적자의 주범인데요. 지난 2월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전격 합병하면서 이 부분에 1분기에만 무려 25억 달러의 돈을 태우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스타링크가 벌어온 돈을 얘가 무서운 속도로 쓰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상천외한 폭로도 이어졌는데 화성에 100만 명 못 모으면 보너스가 없다라는 The Mars Condition이 있었습니다. 상장 서류에서 투자자들이 눈을 의심하게 만든 역대급 조건이 머스크의 주식 상여금 조건인데요. 화성 이주 조건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1월에 부여받은 10억 주의 성과 연동형 제한 조건 부주식, 이 채공 베스팅, 지분 확보가 되려면 황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화성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영구적인 인간 식민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건에는 이사회에 의해 공식 인증될 때까지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유치, 대기업 IPO는 이례적으로 전체 공모 주식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할 계획인데 로빈후드, 피델리티, 찰스샵 등의 앱을 통해 서학개미들, 그 다음에 동양개미들 상장 첫날부터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공조를 마쳤다고 하네요. 결론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스페이스X 이번 상장 레이스는 기술업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기도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 AI, 그 다음에 엔트로픽 등 거물급 AI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AI 시장 투자 열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자금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장 일정을 대폭 앞당겨 6월 등판을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테슬라와의 합병떡밥도 있죠. 월가의 유명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쪼개진 제국들이 결국 하나로 뭉쳐 이르면 2027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천재교자 일론 머스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미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미국 쿠바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살인 혐의를 기소를 했다네요. 미국 검찰은 어제 1990년 쿠바 망명단체 형제구조대 소속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백악관이 쿠바 공산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쿠바 경제를 마비시킨 연료 봉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은 쿠바의 강력한 동맹국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바 있죠.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형인 라울 카스트로 지금 94세입니다. 미국 송환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너무 나이가 많아요.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와 같은 불황 속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CNBC가 엔비디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달성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그 해답은 불분명하네요. 엔비디아는 816억 2천만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788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젠슨 왕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엔비디아 칩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에 사용되고 있으며 엔비디아 플랫폼만이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 스페이스 XI, 메타 등 모든 최첨단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1.26% 하락했고요. 어쩌면 엔비디아는 수공예품 제작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하버드 대학교 A 학점 제한 결정인데요. 재밌죠? 학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2027년 가을 학기부터 하버드 대학교는 교수진이 각 과목에서 줄 수 있는 A 학점 수를 전체 학생의 20%로 제한하고 추가로 최대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네요.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A- 학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하버드 교수진이 약 70%가 이 조치를 찬성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네요. 참고로 24-25년도 하버드 학부생들에게 부여된 학점 중 약 3분의 2가 A 학점이었는데 되게 굉장히 제너럴스하네요. 이는 12년, 13학년도에 약 3분의 1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한제는 다른 명문 대학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JP모건 은행원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JP모건 체이스 전 직원 라나 하지디니가 화요일 명예훼손 이유로 라나를 맞소송했습니다. 하지디니는 맞소송에서 라나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놓치셨다면 지난달 라나는 하지디니가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확실한 건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라나는 지난 5월부터 은행 내부에 고충을 제기하며 2,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은행 측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라나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며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었는데 라나는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주 예비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콜버트의 11년간의 레이트 쇼가 오늘 밤 막을 내립니다. 영화의 반지의 제왕과 코미디 프로그램 뉴트럴 밀크 호텔의 열렬한 팬인 스티븐 콜버트가 오늘 밤 더 레이트 쇼의 마지막을 진행합니다. CBS에서 11년간
11년간 진행해온 그의 프로그램은 방송사 측의 갑작스러운 폐지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방송사는 폐지 이후로 순전히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콜버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번 폐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죠. 콜버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농담과 풍자의 단골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던 심야 토크쇼 더 스타크 오브 더 쇼는 지난 여름 CBS의 모 회사인 파라마운트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밀라 해리스와의 60분 인터뷰 편집 문제로 트럼프를 상대로 2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합의한 후 종용 통보를 받았기도 하죠. 콜버트는 이 합의를 거액의 뇌물이라며 비난했었고 그 직후 연방통신위원회는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의 합병을 승인하기도 했죠. 지난 10년간 네트워크 TV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대신 온라인 클립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면서 방송사들은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TV를 언제 본지 기억이 안 날 정도긴 한데요. 야구를 빼고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콜버트의 다음 행보는 워너브라더스를 위해서 반지의 제왕 영화 각본을 쓰고는 있는데 이는 오랜 톨킨 팬으로서 그의 꿈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은근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입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가요? 오픈 AI가 이르면 금요일에 IPO 기업 공개를 위한 비공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여러 언론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채팅 GPT 개발사인 오픈 AI 현재 기업 가치는 8,5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회사들을 상대로 향후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력에 또 무릎을 꿇은 국가기관이 또 나왔네요. 한편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방어했던 2명의 경찰관은 법무부의 무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합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미국 소득 하위 50% 계층의 소득세 폐지를 지지를 했지만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세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존 창립자인 그는 내가 내는 세금을 2배로 올린다고 해도 퀸즈에 있는 그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케빈 월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을 하는데 현재 페드 관계자 대다수는 금리 인하보다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미국 증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 주인공은 ARM이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77%, 어제 장 마감 직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은 정작 본인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ARM 홀딩스 16%가 역대급 폭등이었는데요. 진짜 다른 잭팟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FO가 실적 발표에서 ARM 자산을 기반으로 한 베라 CPU를 앞세워 세계 최대의 CPU 공급부처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자 ARM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나스닥 테크 섹터를 뒤흔들었습니다. 메모리 및 하드웨어 연쇄 폭발했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기대감 때문에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등 스토리지 기업들이 폭등했고 퀄컴, 마이크론도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애플은 견고하게 자리를 지켰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약간 떨어졌었죠. 다우존스는 10억 달러를 쥔 IBM의 질주, 그 다음에 가이던스였고 월마트. IBM은 12.43%를 오르면서 상무부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 전용 파운드리 엔더런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테크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하죠. 하지만 월마트는 마이너스 7% 이상을 기록하면서 필수 소비재의 대장격인 월마트는 1분기 실적은 무난했지만 경영진이 높은 연료비 부담과 소비자들의 가계 압박으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 마진 감소가 우려된다며 보호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의 기술 국유화와 소비 양극화, 트럼프 정부의 20억 달러 양자 테크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고 국내 고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총 9개 양자 기술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정부가 확보하는 방식을 취해서 국가가 핵심 테크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대 수혜주주가 바로 그 10억 달러를 가져간 IBM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딜레마가 있어요. 첨단 기술과 바닥 경기. 오늘 시장은 AI와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첨단 산업에는 정부와 대기업에 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질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월마트는 고유가와 물가 부담에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성장 착시와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재미있는 소식과 더욱 유용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